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5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7.5%로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힘입어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영향에 오늘 우리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틀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시 격언 중에 5월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고 하던데요. 오늘 흐름을 보니 5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시장 흐름과 전략 살펴봐 드릴게요. 먼저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상승한 1968.41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977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1980포인트까지 오르더니 이내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서비스 PMI가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코스피 다시금 1980점 회복할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기관의 매수가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매도로 돌아서면서 12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쪽에서는 매도 규모를 줄이더니 이 시각 19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89억 원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154만 원 회복했던 삼성전자가 오후장 들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0.7% 약 5억 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0.9%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철강주가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코가 0.95%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2% 가까이 오르고 있죠. 오늘 신한지주가 0.6% 오르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눈에 띕니다. 3% 이상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2.73포인트 상승한 568.0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568포인트로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초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강보합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의 매도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은 이틀째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6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58억 원, 개인 쪽에서 158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3% 강보합권에 움직이는 가운데 파라다이스가 3% 급등하고 있죠. 동소도 2.7%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SK브로드밴드가 0.75% 강보합권에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반면 GS홈쇼핑 0.13% 약 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SFA가 모두 강보합 그리고 포스코 ICT가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10전 하락한 1,093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97원에 개장한 이후 횡보하고 있습니다. 내고 물량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여기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점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9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15,000선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죠.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1.14% 급등하면서 3,378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도 사상 처음으로 1,600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는데요. 1%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1,614포인트대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0.88% 오르면서 2,224포인트대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시장 중계석에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1,970포인트를 중심으로 현재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물적에서 기관도 매도로 돌아선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업종별로 보니까 호재 주식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장 흐름 분석해 주시죠. 예, 지수는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출발이 됐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강하게 출발이 돼서 코스피는 현재 어느 정도 좀 그대로 좀 코스닥은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은 약간 상승이 좀 반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자동차주들이 좀 음봉을 형성을 하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기존에 좀 약했던 낙폭, 민감주들, 철강화, 건설 이러한 섹터들의 좀 강한 반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간 약해지는 모습은 역시 이제 전기전자나 자동차주들의
그런 흐름들이 지수와는 역시 더 민감하게 더 움직인다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초반에 좀 매수를 하던 외인들의 매수가 좀 약해지고 있고 기관도 좀 매도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쪽에 현재 지금 기관이 한 12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75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210억 정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매도를 하던 외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전환이 돼서 한 50억대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이 한 160억 정도 매수를 하고 기관에서 한 160억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지금 현재 조금 기관의 좀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별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지금 기관에서는 지금 화학업종을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업종의 강한 반등이 좀 눈에 좀 돋보이고 있죠. 롯데케미칼이 한 7%대, 장중에나 고가까지도 지금 9%대까지도 상승을 좀 했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21선을 돌파되고 약간 안착되는 그 지지받고 또 상승을 하는 이러한 패턴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1900선에 대한 바닥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해도 된다는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대신 이렇게 순환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민감주들 중에서도 그동안 낙폭이 컸던 오늘 같은 경우 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건설 이러한 섹터들 한 번에 반등다운 반등이 못 보여줬던 건설 섹터죠. 오늘 한 3, 4%대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전기전자 자동차 쪽은 물론 이제 부품주나 이런 쪽 여전히 움직이는 쪽도 있지만 조금은 덜 움직이는 거죠. 덜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철강금속을 가장 많이 좀 사고 있습니다. 현대해서는 한 2% 정도 그리고 동국제강이라든가 동양강철, 현대비엔지스틸 이러한 철강주들 의외로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 대해서 외인과 기관이 같이 좀 동반해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오늘 화학이라든가 건설 그리고 철강, IT 부품 쪽, 자동차 부품, 모바일 게임 쪽, 카지노 관련 이러한 쪽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런 화학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철강 이러한 민감주들, 낙폭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의 흐름 여전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러한 순환적으로 좀 계속 반등이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지수에 대한 부분은 1900선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바닥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을 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순환된다는 거죠. 코스닥이 지난주에는 약간 좀 쉬는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이제 좀 강하게 갭상승 출발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또 낙폭 민감주들의 IT 자동차 IT는 낙폭주는 아니기 때문에 또 삼성전기는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지금 순환되는 이러한 순차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시장 모두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익률적인 관점에서는 코스닥의 더 종목들이 더 중소형주들이 더 수익률 관점에서는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다 떠나고 코스닥은 좀 다 버리고 코스피로 가고 코스피 쪽에서 또 코스닥으로 옮겨 이런 양분된 그러한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이러한 낙폭 민감주들을 또 편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되겠죠. 단기간에 대신에 오히려 이런 쪽이 단기 매매가 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낙폭 민감주들이 5% 10% 이러한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어떤 중소형주들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미 이제 기보유자들은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고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좀 신규로 편입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구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로 접근한다면 시장은 양시장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제가 설명드리다가 좀 빠졌는데요. 특징적인 업종은 이제 화학업종이라든가 건설, 철강, IT 부품, 모바일 게임, 카지노 이러한 쪽들 보면 이제 오늘 아까 그러한 민감주들의 반등과 또 IT 부품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삼성전기가 지금 현재 10만 원을 좀 넘어서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고요. IT 부품 쪽,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화신이나 이런 좀 약간 소폭 조정을 받고 있고 SL은 장기선은 좀 넘어서는 흐름이고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쪽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바일 게임 쪽도 컴투스가 오늘 상당히 호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죠.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이렇게 좀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섹터들은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지노 관련 쪽도 마찬가지죠. GKL 이런 쪽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흐름들이고요. 엔터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좀
발표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실적 부분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실적 기반으로 한 이러한 실적 장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기반이 되지 않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단기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코스닥의 이러한 중소형주의 강세 이러한 부분은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며칠 정도였던 약간 주춤하는 흐름도 좀 나타났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진행이 돼가고 있고 관심 섹터로는 여전히 IT 쪽이라든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 오히려 이제 완성차보다 부품 쪽의 흐름이 더 좋은 흐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철강이라든가 건설화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인데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21선을 돌파되고 나서 안착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그러한 낙폭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단기적인 그러한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지금 뭐 호텔 신라라든가 의료 쪽에서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러한 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여전히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유지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실 것이고 그러한 강한 종목들을 조정이 나올 때 오히려 또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좀 긴 시각의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낙폭 민감 대형주 이러한 편입을 또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수익률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종목별로의 접근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가님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학과 철강 업종 그동안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 중국에서 또 소비 관련 물가 관련된 지표가 발표되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뭐 워낙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도 유입이 되고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 주 한 주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매수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낙폭주들 같은 경우 한 번에 이렇게 상승 전환되기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 정도 이내 그 사이에 수익률 정도가 나온다면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겨주시고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이러한 전략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화학 건설주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추가 반등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넘어가서 추천 정보 받아보는 스타트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금리 상승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호텔 네. 신라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는데요. 최근 그 전략적 제휴, 그 동아면세점과의 전략적 제휴 뉴스를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흐름 4, 5%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동아면세점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롯데관광개발의 김기병 회장으로부터 600억 원의 19.9%, 약 20%가량의 지분을 지금 매입한 건데요. 이번 매입 조건이 좀 재밌는 부분이 풋옵션 행사 조건이 3년 후에 호텔신라 측에서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 행사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3년 후에 투자자금 회수에 아주 긍정적인 그 옵션이 지금 갖춰져 있고 그리고 그 우리 지금 동아면세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단기간에 그 원가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신세계 호텔신라와 함께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너지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주가 흐름 좋은 흐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향후에 뭐 경영권에 대한 행사나 뭐 면세점을 그 적대적으로 호텔신라에서 인수하는 목적은 아닌 것으로 좀 보여지고 단순히 이제 상품 소싱이라든지 마케팅 측면에서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오늘 4, 5% 강한 주가 흐름 보여주고 58,500원 정도 죄송합니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지금 21선에 강하게 받치고 주가 견조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게 돼도 현재 뭐 10주선과 20주선 사이에서 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추세 흐름은 꺾이지는 않고 우상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좀 보여집니다. 기관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것 또한 든든한 지원 버팀목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일단 약간의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하면 57,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65,000원, 손절 가격은 5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다 문의 종목은 호텔 신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네. 현재 주가가 많은 조정 끝에 약반등의 성공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오늘 삼거래일째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음봉을 만들면서 주가 흐름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볼린저 밴드 상단이 13만 원 선에서 조금 눌림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분기하고 지난 4분기의 어닝 쇼크를 이미 주가에 좀 기반영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는 주가가 상당히 어느 정도 주가 조정을 받았던 바닥권을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평선을 돌려놓는 모습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 갤럭시 S4 판매 호조에 따른 그 단기 투자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발생해서 주가의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연속 실적 부진을 뒤집고 성수기에 2분기부터는 이제 성수기를 진입을 하게 될 텐데 이러한 회복세가 향후 2, 3분기 때 실적으로 반영될 것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부터 4분기까지 그 IT용 그리고 특히 또 2차 전지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 그리고 PDP 사업부의 영업 적자 축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기대감에 주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급상승보다는 꾸준한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현재 매수 가격은 한 12만 6천 원 정도 선에서 21선 부근에서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목표 가격은 14만 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14만 원까지는 반등 가능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손절 가격은 기존 저점 확인 구간인 12만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삼성 SDI였습니다. 21선 부근인 12만 6천 원 부근에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박 6일간의 방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공식 일정인 동포 간담회에 이어 내일은 유엔 본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과 함께 한반도와 범세계적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취업자 수는 늘고 실업률은 하락하면서 고용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미국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변동이 없었으며 건설업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앞으로의 고용 전망에 밝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대리점의 물량 강매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본사와 일부 대리점을 압수수색해 제품 배당 서류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영업 관련 임직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한 데 이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달 연속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현재 외환 보유액은 3,288억 달러로 전달보다 13억 9천만 달러 증가했으며 역대 최고치인 지난 1월 3,289억 달러보다 불과 1억 달러 모자란 수준입니다. 이는 유로화 등의 강세로 미국 달러와 환산액이 늘어난 데다 외환 자산 운용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증권 이하람 연구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에서는 고용지표 호조 소식이 들렸습니다. 4월 미국 실업률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모두 급등세로 마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 고용지수가 예상을 상회하는 호조로 보였습니다. 4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비 16.5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14만 5천 명 증가를 상회했고 4월 실업률은 7.5%로 2008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크스터 발동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 영향이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 가시화되는 가운데 단기적인 고용 둔화 우려가 상존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6.5%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연준은 당분간 기존의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소비 증가 기대감은 긍정적이지만 지난 주말 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미 정상회담, 한국은행 금통회의 등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확산되면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초가 부근에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현재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 3년간 5월이 되면 증시 위기론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죠. 올해 5월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유럽발 재정위기 발생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월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크레딧 이슈의 발생으로 인해 국내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010년 5월에는 유럽 재정위기국 부채 문제가 처음으로 발생했고요. 2011년 5월에는 그리스 채권 만기가 집중되면서 그리스 디폴트 발생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2012년 5월에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 이슈와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해 국내 주가가 급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에는 특별한 크레딧 이슈 발생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3월과 4월 국내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북한 관련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4월에 이어 5월에도 경제지표 둔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현재 MSCI 기준 한국의 12개 예상 PBR이 1.01배를 기록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2009년 이후 12개 예상 PBR 1.0배 수준에서 저점 확인이 진행됐던 경험을 고려할 때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하반기로 갈수록 가시화되면서 주식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막연한 우려보다는 점진적인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비해 대형주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좀 내부적인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STX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STX 그룹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STX 조선해양 등 STX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이달에 5천억 원, 연내 1조 800억 원의 회사채가 만기 도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금액과 계열사별로 추가 지원될 회사 운영 자금을 고려했을 때 채권단이 올해 STX에 지원할 금액이 8천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STX 조선해양이 자율협약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3일 STX 엔진, STX 중공업, 포스텍 등 4개 계열사도 추가로 자율협약을 신청했습니다.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일종의 사전 워크아웃인데 협약이 시행되면 유동화 채권은 물론 기존 대출 만기가 1년까지 연장됩니다. 현재 금융당국도 대기업인 STX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을 모두 매각해서라도 STX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STX 그룹이 쓰러졌을 때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채권단이 자율협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주 이벤트와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금통위와 옵션 만기 등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이번 주에는 6일 유로존 3월 소매 판매, 7일 미국 3월 소비자 신용, 8일 중국 4월 수출 및 무역 수지, 9일 중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에서는 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은은 지난달 정부의 전방위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지난달 말 공개된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 주장이 3명이나 나오며 금리 동결이 한 끗 차이로 결정됐다는 점과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동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아직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주식시장은 박스권 등락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다만 부담스러운 것은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 소식으로 엔달러 환율이 재차 99엔까지 상승해 또다시 100엔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인근 폭격으로 또다시 중동 지역 리스크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악재가 주식시장에 본격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강한 상승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이벤트에 대한 전망과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이하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후장 전략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 호조 소식 때문이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도 장 초반에 그 영향을 받다가 이 시각 코스피는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에서 4월 실업률이 7.5%가 나왔죠. 2008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EU에서 유로존 성장률을 하향했지만 주가는 상승해서 끝나는 모습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5,000포인트를 장중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추가적 상승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에서 국내장도 상승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거래소가 마이너스권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말에 김중수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요. 그것이 시장에 악재로 좀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쓰고 있고요. 아침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수를 한 2,000개 정도 했다가 지금은 매도 3,600개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적인 불안감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사에 보시면 외인하고 기관이 오전에는 쌍끌이 매수였는데 지금 거꾸로 매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만이 430억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인은 40억, 기관은 22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순매수가 한 1,000억 정도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기관 중에서는 보험과 기금 쪽에서만 소폭 순매수고요. 나머지는 다 매도 쪽에 기울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업종별 모습 보시면은 지금 그 금액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4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은 의약품과 화학업종에서 50억, 8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철강금속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었던 곳에서 120억 정도 매수해주는 게 특징이고요. 운송장비, 유통업도 소폭 순매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매수하거나 많이 매도하는 종목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에서 43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대신에 철강금속하고 화학 쪽에서는 160억 정도의 매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요. 의약품에서 100억 정도를 순매수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은 23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화학업종에서만 한 240억 정도를 순매수해주면서 지금 화학주들의 시장을 그나마 추가 하락을 못하도록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가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화학주 중에서 롯데케미칼이 6%대,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3%,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게 2%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상승했던 SK텔레콤이 오늘은 1.8% 하락을 하면서 약간 눌러주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중에서 기아차나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주도 종목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있다면 지금 그동안 소외됐던 화학주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특히 건설업 중에서 오늘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이 3%대 상승률을 보면서 일단 주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올라오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지금 견디고 있는 건설주, 화학주, 철강주 같은 종목들이 상승폭을 좀 늘려줘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그런 전략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조선주도 오늘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대인포지는 4%대 상승을 주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에서 시세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 듣고 보니 시장의 방향은 금토일과 있는 목요일 전후로 좀 나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전 장만 하더라도 코스피 1980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기도 했는데 삼성전자가 또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지수가 약간 눌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 기술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상승 유의하고요. 상승 각도가 거의 50도가 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냥 눌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얘기는 오늘은 만약에 아랫거리가 길어진다면 추가적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오늘 아랫거리가 생기지 않더라도 내일은 음봉을 메워주는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유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 시장에 이끌고 있던 전기전자 업종들이 시장에서 약간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을 좀 피해서 그동안 낙폭과대 종목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강하다. 저가 매수세 나서면서 낙폭 과대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이러브스탁의 남자현 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65포인트로 약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확 바뀌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수세를 보여주다 현재는 매도, 오후장 가서 좀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외국인의 수급 관련해서 좀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글로벌적인 이슈라든가 아직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 이제 22 금정에는 그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요. 금번 22의 기준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22가 재정 건전화에 치중했던 정책을 유지해 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스탠스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펀더멘털적인 관점에서는 그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이제 연이어서 유럽도 글로벌 경기 부양 트렌드에 동참하면서 경제 회복을 통한 수요 개선을 이끌 만한 긍정적인 변수가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22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금리 인하나 어떤 추경 등의 경기 부양 강도를 높이는 어떤 판단 근거가 될 것이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그 유럽계 자금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부분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서 어느 정도의 외국인 수급 개선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2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기가 되어서 그 유럽계 자금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이고요. 또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개선에도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거 그 22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이제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요, 시장에서의 그 유럽계 외국인 순매수는 2에서 3개월 정도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는 패턴을 보여왔는데요. 이번에 22의 금리 인하는 그 아무래도 이제 뱅가드 이슈로 인한 그 5월에서 6월에 미국계 외국인 매도 압력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번 주도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이나 일본 또 유럽까지 글로벌한 경기 부양 기조에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기조에 발맞춰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시장에서 기대하고 부분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뭐 경기 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에서 그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 좀 많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그 시장의 예상과 달리 이제 예.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된다고 했을 때 네. 아무래도 그 글로벌 그 경기 부양 기조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그 지수의 상승 모멘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면에 이제 금리가 동결됐을 때에도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뭐 당분간은 뭐 시장의 하락보다는 네. 그 박스권에서 보합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도 구체화되어 가고 있고, 또 그동안 지속적이었던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엔화 약세 부분은 뭐 오랜 기간 이어져 오면서 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시장도 그동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 오던 부분에 비해서 점차 이제 만성이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미치는 민감도는 좀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수가 이제 박스권 흐름을 갖는 동안은 이제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정도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저가 매수의 그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뭐 큰 하락보다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김동섭 이사는 삼성전자 약세가 이어지면서 IT 업종보다는 낙폭 과대주 관심을 갖는 게 바람직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남진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관심 업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일단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외국인 만약 수급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IT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또, 반대 의견이네요. 네, 그렇죠. 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서도 그 이익 방향성 개선이 예상되는 그 IT 관련주에 대해서는 예. 또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기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대형 수출주에 비해서 또 아직까지는 기간의 수급이 좋은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한국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에는 은행이나 건설 또 백화점 업종도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남재현 팀장님의 관심 업종은 IT 업종, 그리고 IT 업종 소속되어 있는 또 IT 부품주까지도 중소형주도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런 업종과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 카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관심 종목에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종목인데요. 예. LNG 이제 본행제나 이제 글래스 페이퍼 등 다양한 소재를 생산하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한국 카본은 처음에 이제 낚싯대로 유명한 이제 카본 사업을 기반으로 설립이 됐는데요. 네. 그 2001년 그 LNG 본행지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2002년부터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후에 또 현대중공업에까지 납품을 시작하면서 정도 그 성장 동력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탄소 섬유 등 소재 부분의 강점을 기반으로 글래스 페이퍼 사업이나 드라이 필름 사업, 전자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매출 비중을 보면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LNG 본행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조선사 수주 물량 면에서 전년 대비해서 그 신규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올해 한국카본의 LNG 본행제 부문에서만 그 매출면에서 전년 대비해서는 한 2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LNG 본행제 외에 외적인 부분에서 그 글라스 페이퍼나 이제 드라이 필름 등에서도 꾸준하게 이 회사의 이제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그 이익의 안정성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업종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일단 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제 간접적으로는 어떤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의 그 LNG 업황 자체가 이제 호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가능할 수 있는 가격대로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이제 1,500원, 손절가는 이제 7,500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추천 종목은 한국카본이었습니다. 매수가는 8,700원, 목표가 1,500원, 손절가 7,500원이라는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남재현 팀장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졌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에 총 6개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현금 비중은 10%이고요. 윈스테크넷이 20%, SBS 미디어 홀딩스가 10%, 나머지 종목은 1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윈스테크넷이 13.8%로 수익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BS 미디어 홀딩스가 4.2%, 농심 0.8% 플러스권에 있고요. 아쉽게도 루멘스와 ELK는 마이너스권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종목 더 있는데요. 컴투스도 있죠. 컴투스 역시 마이너스 2.2%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총 6개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윈스테크넷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익률 1위 종목인데 이익 실현하시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 AS 부탁드릴게요. 네, 윈스테크넷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또 보안 관련,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꾸준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보유를 하고 가셔도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현재 그 매수가 부분에서 매수를 한 이후로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매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서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때 어느 정도 좀 그 윗선에서 조금 그 매도를 좀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단지 이제 종목 자체가 아무래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이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무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윈스테크넷 보유하신 분들,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계속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이셨는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자라는 의견이었거든요. 네. 박스권 상단 그럼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지금 현재 뭐 22,000원 선에서 지금 네. 22,200원 정도 현재가 하고 있는데요. 한 23,000원까지보다도 22,500원대 정도를 돌파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매도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오늘 한 이 종목이 5%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률 측면을 보면 한 2% 정도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컴투스 같은 종목은 뭐 최근에 좀 하락폭을 좀 보여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오늘 상승세를 좀 보여오고 있는데요. 종목 자체가 일단 오늘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있었죠. 단지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실적이 이어왔던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분기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조금 뭐 시장의 어떤 그 업종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도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종목을 보유를 하시고 좀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컴투스는 조금 더 보유해 보자라고 하시면서 손절가를 하향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좀 적정한 가격대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뭐 적정한 가격대라고 딱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어느 정도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이익 실현 충분히 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다시 뭐 매수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실 수도 있는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가 정도에서는요. 네. 오히려 컴투스는 현재가 정도에서 신규 접근도 가능하겠다라는 AS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루멘스도 AS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멘스 마이너스 2.9% 손실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AS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격대 9,5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좀 하락을 어느 정도 며칠간 좀 이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단지 이제 뭐 종목 자체가 어느 정도 관심이 빠졌다든가 관심이 낮아졌다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 하락이라기보다는 단지 어느 정도 상승을 위해서는 그 폭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 자체는 일단 뭐 LED 전구 자체 사업이 어느 정도 좀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하락폭이 지금 어느 정도 크지 않다면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충분히 상승을 기대하실 만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좀 주요 이평선이 밀집돼 가면서 5일선을 좀 하회하고 있는데 이런 이평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떨까요? 지금 뭐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뭐 이평선 부분만 갖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사실. 네. 근데 저 종목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단지 이제 이평선을 깼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단지 또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지선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조금 더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종목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일단 루멘스 보유하신 분들은 안정적으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ELK인데 이 종목도 현재 좀 손실이 좀 있는 상태이죠. 오늘도 주가가 2% 이상 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EL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이제 하락하면은 그에 따라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ELK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갤럭시 S4의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고 그 실적이 눈에 보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점에서 아무래도 ELK가 그 관련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갤럭시 S4가 물론 시장에 출시는 되었지만은 아직 뭐 어떤 매출면이라든가 판매량 면에서는 어떤 뭐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4 판매량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언론이라든가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 매출 실적 면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뭐 상승세에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SBS 미디어홀딩스도 AS를 받아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좀 수익률이 줄어든 게 좀 아쉽기도 한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SBS 미디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박스권을 어느 정도 좀 돌파하기에는 아직 좀 여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네. 단지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1차 목표가를 넘어서서 2차로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어느 정도 좀 뭐 그 어떤 상승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서 1차 목표가까지는 한번 좀 기대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한번 매도 관점으로 해서 이익 실현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한 종목 남아있습니다. 농심인데요. 이 종목도 AS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폭이 워낙 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36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치솟았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단지 이제 매수가 부분에서 매수를 한 이후에는 농심이라는 부분이 그 시장의 어떤 그 해외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승세를 좀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단지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종목 자체가 해외에 대한 시장 진출이라든가 시장 개척에 대해서 매출 상승세 충분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 상승을 이끌어왔던 요인이 아직 잔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충분히 아직까지 기대할 만한 종목이고요. 단지 지금 시점 차트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숨고르기를 한다고 보시고요. 어느 정도 다시 또 어느 정도 좀 최고 가격대를 어느 정도 좀 형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농심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남재현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토트에 총 6개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15%이고요. 한국화본과 컴투스, 농심, 루멘스 ELK가 15%, SBS 미디어홀딩스는 10%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네, 현재 전 종목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고 컴투스는 손절가를 47,0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이죠. 한국화본이죠. 매수가는 8,700원,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7,5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알러브스탁의 남재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62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56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될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